너 엄마 자꾸 화나게 할래? 너 때문에 지금 아빠 짜증났어? 너 자꾸 엄마 속상하게 할 거야? 이런 말을 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건요, 거짓말이에요. 우리 뇌는요, 어떤 자극을 받더라도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시간을 줍니다. 화를 낼 것인지 말 것인지, 짜증을 낼 것인지 말 것인지, 긍정적인 생각을 할 것인지 부정을 택할 것인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100% 선택권을 주었다는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박상미입니다. 내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오늘은 감정과 생각을 선택하는 능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대화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떤 분이셨는지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해 보실까요?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선택하는 분이셨나요? 아니면 매사에 부정적이고 부정적인 감정 표출을 많이 하셨던 분이신가요? 내 마음속에 아직도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다면 내 부모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도 가슴에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수혈받은 감정,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생각하는 방식은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두 존재가 함께 살아갑니다. 내면 아이라는 존재가 있고요, 그리고 내면 부모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내면 부모는 어려서부터 내가 보고 느끼고 함께 살아온 부모님의 생각과 감정 선택 방식, 그리고 말하기 방식, 그 유전자가 그대로 나에게 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면 아이입니다. 그 부모로부터 배운 것들을 평생 되풀이하면서 살고 있는 나의 내면 아이인 거죠. 이 내면 아이가 건강하다면 우리 부모님께 감사 인사부터 오늘 전하고 시작하지요. 그런데 내 내면 아이가 좀 아프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 나부터 변해서 나는 다른 부모로 태어나는 그 시작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감정과 생각은 내가 주어진 환경, 그리고 내가 받은 자극에 의해서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선택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말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너 엄마 자꾸 화나게 할래? 너 때문에 지금 아빠 짜증났어? 너 자꾸 엄마 속상하게 할 거야? 너 때문에 엄마가 계속 화나 있어? 이런 말을 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건요, 거짓말이에요. 우리 뇌는 거짓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뇌는요, 어떤 자극을 받더라도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시간을 줍니다. 화를 낼 것인지 말 것인지, 짜증을 낼 것인지 말 것인지, 긍정적인 생각을 할 것인지 부정을 택할 것인지, 긍정적인 감정을 선택할 건지 부정적인 감정을 선택할 건지 우리의 뇌는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100% 선택권을 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자극받은 대로 표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너 때문에 화났어, 너 때문에 짜증났어, 너 때문에 내가 지금 기분이 엉망이야 라고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부터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빅터 프랭클이라는 저의 심리학 스승이 계십니다.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이렇게 멋진 말을 했어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에 나의 성장과 행복이 좌우된다 라고 말이지요. 자, 여러분, 자극받은 대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좋지 않은 자극을 받더라도 긍정적인 반응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누구를 위해서죠? 나를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면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고
느껴지는 대로 행동하고 나오는 대로 말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원하는 삶인가요?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이죠. 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고 나오는 대로 말하고 느낌대로 기분대로 행동하면서 노인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인상이 안 좋아지고요. 나이 들수록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고요. 나이 들수록 자식과의 관계도 더 나빠지고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선택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어떤 자극을 받더라도 좋은 반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연습을 하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누가 나를 화나게 자극해요?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짜증내고 화내고 욕을 내뱉고, 이건 어때요? 동물의 뇌가 반응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극받은 대로 반응하는 것은 어떤 뇌가 움직인 거라고요? 동물의 뇌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뇌는 6초의 시간만 줘도 자극받은 대로 행동하지 않고 좋은 감정과 생각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네,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감정과 좋은 생각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한번 후 내뱉으면서 나를 위해서 좋은 감정 선택하자. 나를 위해서 좋은 생각을 선택하자. 나를 위해서 긍정을 선택하자. 이런 연습을 숨 쉬듯이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뇌는요, 죽는 그 순간까지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고 긍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냐고요? 모두에게 그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내가 나를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뇌는 내가 행동하고 노력하는 만큼 변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자극받은 대로 반응하지 않고 좋은 반응을 하기 위해서 반응 유연성이라는 것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응 유연성은요, 행동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자기 조절 능력입니다.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만 있는 용어 하나가 있어요. 자, 저는 전 세계의 정신과 의사들과 심리학자들이 공부하는 정신용어 사전을 영어로 된 책이었어요. 공부하다가 깜짝 놀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영어로 읽었어요. H로 갔어요. 영어로 읽었는데 발음이 화병 이렇게 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다시 읽었어요. 화병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유독 한국인에게서 나타나는 분노 증후군, 와우, 여러분, 화병은 한국인에게서만 나타나는 분노 증후군입니다. 자, 화병은 화를 많이 내서 생기는 병인가요? 아니면 화를 너무 억누르고 참아서 생기는 병인가요? 너무 억누르고 참아서 생기는 착한 사람들의 화병이 가장 무섭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너무 억누르고 표출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병이 됩니다. 감정은 어떻게 잘 우리가 배설해서 비워내고 그 빈 공간에 좋은 감정으로 채우느냐가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참고 꾹꾹 누르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누르다 보니까 화병이 되어서 내 마음도 병들고 몸도 병드는 그런 고통에 빠지게 되는 거죠. 화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다루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정말 화를 자극받고 짜증을 자극받는 일들이 우리가 사는 동안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사람을 만나면 하루에 한 번은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잠깐 멈추고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저 사람 오늘 안 좋은 일이 있나 봐. 저 사람 오늘 나한테 화내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에 화났나 봐. 나에게 화낸 건 기분 나쁘지만 너 무슨 안 좋은 일 있니? 용기 내서 물어볼까? 이런 좋은 반응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반응 유연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잠깐 멈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3-3법칙 기억나십니까? 30분 동안 3m만 그 현장에서 멀어져도 내 감정을 조율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무조건 해결하고 싸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잠깐 나에게도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긍정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내 감정이 너무 상할 때는, 너무 화가 날 때는 30분만 나에게 시간을 주세요. 3m 이 장소에서 잠깐 멀어졌다 돌아오세요. 그것만으로도 나의 뇌는 얼마든지 긍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감정 조율입니다. 감정으로 인한 말과 행동을 조절하는 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스피노자가 이렇게 멋진 말을 했답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은 명확하고 확실하게 묘사하는 바로 그 순간에 고통이기를 멈춘다. 그래서 여러분, 기분 안 좋아, 나 우울해, 요즘 기분 안 좋아, 건들지 마, 해소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기분이 안 좋다면, 내가 마음이 우울하다면, 내가 무기력하다면 이 기분이 뭔지 명확하게 단어로 묘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게 화인지, 짜증인지, 분노인지, 무기력인지, 아니면 수치심인지, 열등감인지, 부끄러움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 감정을 단어로 묘사할 수 있을 때 해소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가족이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해 보일 때도 기분이 안 좋아? 우울해? 이렇게 뭉뚱그려서 묻는 것보다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왜 안 좋은 거야? 지금 감정이 어때? 단어로 한번 말해볼래? 어려서부터 이런 훈련을 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내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발견하고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안 좋은 감정이 나에게 밀려왔을 때는 1단계 나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 알아차리기가 중요합니다. 화일까, 짜증일까, 모멸감일까, 열등감일까, 부끄러움일까, 무엇일까? 네. 자, 2번째,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욕구 알아차리기. 우리의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기분이 안 좋아져요. 감정이 상해요. 자, 그럼 저는 1단계에서요, 화라고 택해 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화가 난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은데 화인 것 같아. 화. 그럼 2단계,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욕구 알아차리기. 아침에 엄마랑 대화하면서 엄마, 나 오늘 예뻐? 이 옷 어때? 어울려? 엄마, 나 머리 스타일 괜찮아? 라고 물었는데 엄마가 나한테 으이구, 살 좀 빼라, 이렇게 말을 했어. 그래서 나는 너무 화가 났어. 그런데 2단계에선 우리에게 계속 물어야 돼요. 그래, 그래서 너의 욕구가 무엇이야? 욕구를 들여다보니까 화를 내고 싶다가 아니라 나도 엄마한테 예쁘단 소리 한번 듣고 싶어. 나도 우리 엄마한테 아유, 우리 딸은 통통해지니까 더 예쁘네? 이런 말 듣고 싶나 봐. 엄마한테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싶은 게 내 욕구인 것 같아 진심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3단계로 갑니다. 내가 원하는 말과 행동 선택하기. 2단계를 뛰어넘는 사람은 1단계에서 바로 말이 나갑니다. 물은 내가 바보지. 엄마는 평생 그래 좋겠어요. 뚱뚱한 딸을 둬서 좋겠어요. 이렇게 화를 내고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2단계를 거치는 사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엄마, 나 이쁘다는 말 듣고 싶어서 엄마한테 물은 건데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어려워요? 그냥 이쁘다고 해주세요. 살찐 건 제가 더 잘 알아요. 저도 빼도록 노력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집의 얘기냐고요? 우리 집 얘기입니다. 그래요. 가족 사이에서 가장 힘듭니다. 가족은 가깝기 때문에 서로의 감정을 너무 잘 건드려요.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도 너무 잘해요. 그런데 가족 사이에서 이 2단계가 가장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감정이 뭐지? 화! 내 감정이 뭐지? 짜증이라고 올라왔을 때도 내 욕구가 무엇인가 한번 잠깐 멈추어 보면 나의 진심의 소망이 나옵니다. 사랑받고 싶어요. 사실은 인정받고 싶어요. 사실은 위로받고 싶어요. 이런 진심의 소망이 발견된다는 거죠. 그러면 반응은 얼마든지 긍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감정 난독증을 앓는 사람이 많아요. 내 감정을 읽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지한 사람은 학력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 내 감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 자신이 뭘 원하는지 내 욕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감정을 자주 느끼는지, 진심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나에 대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은 타인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공부는 나 자신에 대한 공부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나의 말과 행동,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매너, 나의 성격, 나는 긍정적인 사람인가 부정적인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탐구가 먼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정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면 가장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 게 저 화를 잘 못 참겠어요.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저희 집 아버지는요, 저희 아버지가 화를 못 참으세요. 버럭버럭 화내고 나서 금방 풀린 다음에 와서 나는 뒤끝 없어, 밥 먹으러 갈까? 이렇게 말하셔요. 근데 저희는 너무 힘들어요. 저희 남편이 애들한테 화를 너무 많이 내요. 저희 남편은 평생 그 기질 못 고치는 걸까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화라는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생에 가장 많은 사건, 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라는 감정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자, 불편한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자기의 마음을 해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화로서 표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좋은 감정을 선택하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평생 남의 탓만 하게 되고 인간관계는 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자, 화를 많이 내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 본 적이 있으시죠? 우리 가족 중에 화 잘 내는 사람 때문에 늘 속상한 사람 있으시죠? 자, 또는 내가 화를 잘 참지 못해서 인간관계가 어려워라는 생각이 드는 분 계시면 잘 들어주세요. 자,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할까? 1번, 강해져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화라는 감정으로 나를 덮어버리는 것 같아. 1번입니다. 2번, 불안하고 우울해지면 저는 화를 내는 것 같아요. 3번, 미성숙한 방어 기제가 폭발해서 화내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4번, 저를 키웠던 부모님이 화를 잘 내셨거든요. 양육자의 감정 처리 방식을 학습한 것 같아요. 5번, 분노로 타인을 지배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6번, 제가 자존감이 낮아서 상대가 자꾸 저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저는 재소자 교육을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 화라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교도소까지 온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들 중에 1순위가 뭐였냐면요, 바로 이거였어요. 왜 때리셨어요? 왜 죽이셨어요? 물어보면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여러분,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감정은 상대가 나를 자극한 것이 아니라 내 자존감이 낮아서 늘 사람들의 반응을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라고 느꼈던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화를 못 참는 사람들의 심리를 알고 나니 어때요? 멋진 거 하나라도 있나요? 하나도 없지요. 맞아요. 화를 못 참는 사람들은 지금 아픈 겁니다. 그리고 좋은 감정을 선택하는 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거예요. 평생의 기질이냐고요? 아니요. 오늘부터 연습하면 누구나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 첫 번째, 자존감이 낮아서 상대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꾸 화가 나는 겁니다. 두 번째, 좋게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화를 내고 있어요. 우리는 화내기 전에 물어보면 됩니다. 지금 내가 기분이 좀 나빴어. 나를 좀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로 나는 받아들였어. 내가 오해한 거야? 물어봐도 된다는 거죠. 너나 무시해? 라고 화내기 전에 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좋은 감정을 선택하고 좋은 생각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먼저 갖는 거예요.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나 스스로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늘 평온한 사람이야. 나는 늘 평화로운 사람이야. 나는 늘 침착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늘 나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좋은 감정을 선택하는 습관을 키우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타인의 눈치를 보고 타인들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10손가락 한번 펼쳐보실까요? 세상에는 10사람이 있습니다. 세게 접으세요. 세상의 3사람은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를 안 좋아합니다. 그들의 취향이에요.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취향이 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또 세게 접으세요. 이 3사람은요. 내가 별로 잘하지 않아도 날 그냥 좋아합니다. 나에게 우호적이고요. 늘 내 편이 되어줍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들의 취향입니다. 내가 좋대요. 4사람은 누구일까요? 나에게 관심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긍정적인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는 3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갑니다. 이들에게 감사하며 살아야지, 이들에게 은혜 갚으며 살아야지. 그런데 늘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7명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갑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 나에게 무관심한 7명을 생각하면서 왜 나를 싫어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억울해. 저 사람과 멀어져야겠어. 라고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는 것이지요. 이렇게 좋은 감정과 좋은 생각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따라 하실게요. 지금부터 소리내어 따라해 보실게요. 자, 우리는 너무나 비합리적인 신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에 시달립니다. 이것을 합리적인 신념으로 옮겨오면 됩니다. 따라하세요. 나도 당신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할 수 있어. 실수는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야. 상황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해석하자. 새로운 도전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바로 이것이 합리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 작동 방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을 점검해 보니 어떠십니까? 나는 매사에 긍정을 선택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부정을 선택하는 습관에 찌들어 있는 사람인가요? 오늘부터 변하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방법은 오늘부터 긍정적인 감정을 선택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는 습관을 키우는 것, 그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